오늘도 1954년생 일본 태생의 영국 소설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장편소설 남아있는 나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푸미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영상, 전쟁 범죄와 엘리트주의를 다룬 두 번째 영상에 이어 오늘은 주인공 스티븐스와 켄턴 양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티븐스는 귀족의 저택에서 평생을 집사로 일하며 살아온 인물입니다. 주인이 바뀌고 많은 직원들이 떠난 후 일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그는 은퇴를 앞두고 일주일간의 휴가를 얻어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옛 동료였던 켄턴 양을 다시 만나 그녀에게 복귀를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결혼 후 달링턴 홀을 떠났지만 훗날 남편과 헤어졌음을 암시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그녀의 현 상황에 대한 절망감 같은 것이 군데군데 드러난다.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다. 어느 구절을 보면 이런 문장으로 시작된다. 인생의 남은 부분을 어떻게 유용하게 채울 것인지 비록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남은 인생이 텅 빈 허공처럼 내 앞에 펼쳐집니다. 여행을 하며 스티븐스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는 켄턴 양이 유능하고 당당했던 직원이었다는 기억과 함께 어렴풋이 그녀가 자신에게 이성으로서의 관심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흔적들을 회상합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일과 책임을 우선시했고 개인적인 감정은 억누르고자 애썼습니다. 심지어 부친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때조차도 그는 감정보다 업무를 앞세웠습니다. 올라가서 아버님을 뵈실 거죠? 난 지금 몹시 바빠요, 켄턴 양. 잠시 후라면 몰라도. 그럼 제가 부친의 눈을 감겨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해준다면 더없이 고맙겠소, 켄턴 양. 그녀가 층계를 오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녀를 불러세우고 말했다. 켄턴 양, 부친께서 방금 작고하셨는데도 올라가 뵙지 않는다고 막대먹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주시오. 당신도 짐작하겠지만 아버님도 이 순간 내가 이렇게 처신하기를 바라셨을 거요. 내가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실망시키는 게 될 거요. 켄턴 양의 알쏭달쏭한 외출의 목적이 정말 구원자를 만나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솔직히 말해 머리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심란한 일이었다. 켄턴 양이 떠나버릴 경우 적지 않은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달링턴 홀이 그 손실을 메우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수십 년 만에 재회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이러합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이에 더 많은 것들, 세월이 그녀에게 남긴 더 미묘한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켄턴 양은 약간 느려진 것 같았다.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대체로 침착해지니까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나도 한동안은 그렇게 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이 분위기는 삶의 고단함의 다름 아니라는 느낌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날 그녀를 때로 들뜬 사람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활기차게 만들었던 생기의 광채가 이제 사라진 듯 보였다. 게다가 이따금 그녀가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다시 말해 얼굴에 움직임이 없을 때면 표정에서 서글픔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내가 잘못 본 건지도 모른다.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 오랫동안은 아니었어요. 그 옛날 달링턴 홀을 떠나올 때만 해도 제가 정말 영원히 떠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답니다. 그저 스티븐스 씨
당신을 약올리기 위한 또 하나의 책략점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여기로 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요. 그 후 오랫동안 저는 무척이나 불행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러나 한 해, 두 해 세월이 가고 전쟁이 지나가고 캐서린이 장성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남편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구하고든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익숙해지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이따금 한없이 처량해지는 순간이 없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던가 하고 자책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면 누구나 지금과 다른 삶, 어쩌면 내 것이 되었을지도 모를 더 나은 삶을 생각하게 되지요. 이를테면 저는 스티븐스 씨 당신과 함께 있을 수도 있는 삶을 상상하곤 한답니다. 그녀의 말에는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내 마음에 적지 않은 슬픔을 불러일으킬 만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이제 와서 뭘 숨기겠는가? 실제로 그 순간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두 사람이 기약 없는 이별을 하고 헤어진 후 해변가에서 만난 한 사내에게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리 달링턴 경은 용기 있는 분이셨어요. 인생에서 어떤 길을 택하셨고 그것이 잘못된 길로 판명되긴 했지만 최소한 그 길을 선택했노라는 말씀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로 말하자면 그런 말조차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스티븐스는 일과 책임에 몰두한 나머지 사랑을 느낄 기회를 놓쳤고 켄턴 양을 택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소설의 말미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저녁은 하루 중에 가장 좋은 때요. 당신은 하루의 일을 끝냈어요. 이제는 다리를 쭉 뻗고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나날도 여전히 일과 책임만으로 채운다면, 그래서 사랑을 외면한 채 살아간다면 그의 저녁은 그저 어두운 그림자일 뿐일 것입니다.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남아있는 나날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아들과의 사랑보다 일과 책임을 우선시하다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그의 아버지처럼 스티븐스도 외롭고 허망한 말년을 보낼 것입니다. 짐작한데 스티븐스는 내 또래 환갑을 막 넘긴 나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조용히 충고해주고 싶습니다. 스티븐스, 이제 일만 하지 말고 켄턴 양 닮은 여인을 찾아보시게. 자네를 사랑하고 자네도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을. 그래야 자네의 저녁이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물들게 될 걸세. 사랑이 없고 일과 책임만 있다면 품위는 있을지 모르나 품격과 고상함은 없는 인생이라네. 그러니 남아있는 나날을 사랑으로 채워보시게.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